열려요 이제? 지금 열렸어요. 그 장면 풀샷으로 하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유튜브 화면을 봐야 되는데. 열려요 이제? 지금 열렸어요. 네. 그 장면 풀샷으로 하고. 아 유튜브 프리미엄 나니까 소리가 나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했더니 좋더라. 광고도 안 보고. 지금 여기 화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녹화는 안 눌러요? 응? 누가 렉 같은 유튜브 눌러야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는 거 같은데. 지금 오디오 나가요 이제? 오디오만 나가. 아니, 오디오를 나가면 어떡해. 이제 시작해야죠. 소리 안 울리는지 확인해주세요. 아니 오디오는 6시부터 딱 해야지. 6시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 사람들이 다 나가잖아요 지금 들어왔다가. 얘기를 해야지 모일 때까지. 장면을 열어. 잠시만요. 6시에 사람들 모여서 하려면. 렉 다 눌렀나요? 아 근데 이거 오디오 너무 신박하다. 눌렀어요? 다 눌렀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 둘, 셋. 여기다 되게 앞에 크게. 하나, 둘, 셋. 열게요. 이게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괜찮을까? 자국이 다 잡혀. 설정한 줄 알아요. 자동을 근데 잡을 수가 없는 게 이걸로 이걸로 잡고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댓글 달았어요. 잠깐 나와봐봐. 어휴! 뭐야? 깜짝이야. 안 잡았네. 화면 나가고 있어. 왕관 뭐니에요? 장군 전문가님. 왕관 제일 많이 빠져서 가운데 있어서 왕관. 가운데 있어서 왕관. 소리 울리는데? 아니 편해서 그래. 꺼버려. 음소 소리 줄였습니다. 그럼 유튜브에 접속해야 되나? 채팅창이 화면에 떠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준비 좀 합시다, PD님들. 에? 로그인을 말이야. 미리미리 세팅도 좀 하고. 기다리신 분들 지쳐서 나가요. 아무리 내가 관대하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할 말 있으면 해보시던가. 이씨. 3분 전이에요 아직. 3분 전? 그러네? 6시 딱 됐는데 제대로만 안 돼 있어봐. 진짜 소리 쌍욕 나가는 거 먹는다. 들어볼래? 말해주세요. 말? 좀 어때요? 아까보단 낫죠? 아까보단 낫네. 소리가 커지면 괜찮아요. 근데 시장이 너무 뒷다리다 이거. 울리는 거 아니야? 소리 들리는데? 소리 켜놔서 그런 건데. 소리도 다 줄여요. 음소거. 다 줄였어. 밖에 TV 소리도 다 줄여버려야 될 것 같아. 줄이고. 이거 봐. 역시 아까보다 나아졌어. 물어보세요. 스튜디오에서 했어야 돼. 초부분이 3분 전이라고. 자, 6시가 다 돼가는구나. 지금 뭐야 다 보내셨죠? 뭘 보내? 방송 보라고.
보냈죠. 아니 왜 이거 보내라고 협박이야? 씨. 그 뒤에 자막 제가 보냈습니다. 어? 자연스럽게 오게끔 만들어야지. 씨. 어? 레알이 없어서. 보냈어요. 짠이요. 아 여기 커피요. 너무 화나게 해, 지금 나를 너무 화나게 하고 있어. 죄송하지만 전 죄송하지만 입이 촌스러워서 마카롱 같은 거 못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튀김 드세요. 마카롱 제 거 마카롱 어딨어요? 시청자들이 좀 마카롱 알아야 지금 돼. 마카롱 아니었어요? 그 내 거 아니었어요? 고마워. 아 그거 내 거 아니었어요? 시청자들이 좀 알아야 돼. 아니 먹는 것도 준다며. 씨. 야, 두 번 빠니까 없어. 먹지 마요. 얼음이 왜 있어? 90% 원래 나와야 하고 있어. 갈게 1분 전이에요. 1분 전에 나가고 있어요. 시청자들이 3분도 써주고 있네. 이거 얼음만 넣었어. 무슨 4분의 3이 얼음이야. 90%가 뭐야? 이거 스타벅스 아니잖아. 문 닫고 하자. 쓰고 먹어요. 문 닫는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저 위에가 뻥 뚫려 있어갖고 저 위에가 확실히 틀려요, 문 닫는 게. 아 그래요? 네, 확실히 틀려요. 이거 옷 제대로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빨간색 아, 뭐라고 왜 물어보는데. 반만 꽂혔어요. 전문가님 이거 제대로 하라고 망토 좀. 다시 하는 건가? 제가 도와드리고. 6시라지 하는 건가? 망토 좀 제대로 쓰시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붙여준다 이게 묶어준다고 했다고. 누구세요? 아 진짜. 아 마이크 건드리면 안 돼요, 전문가님? 그럼 본인이 잘 해주던가 묶으면 안 되지. 마이크. 이게 화질이 요거라 그래요? 요거 저거. 원샷은 이거 확대한 거라 그래요. 아니 흐려가지고. 아 여기 적혀있죠. 아 이걸로? 네. 그래도 좋게 나오려나? 어려 보이려고 빨간 옷 입으셨네요. 네? 어려 보이려고 빨간 옷 입으셨네요. 내 나이 어리거든요. 여기서 제일 어려 32살인데. 시작할게요. 초점이 안 맞는데? 큰 카메라가? 그러게. 큰 카메라가요. 응, 초점이 안 맞아요. 자 일단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6시니까.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일단 80분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정전정마의 소감 한마디. 오늘 왕이 되셨는데 손가락 대. 손가락 대라고. 네. 서울경제TV 밴댕이. 네, 그리고 여기 그래서- 저 여러분들 그 여기 박정호 PD가 이름이 박정호 PD거든요. 이게 뭐야? 여기다가 서울경제 저거 뭐야 뭐야? 밴댕이 PD라고 붙이라니까. 그 있어요, 선물. 나도 좀 붙여줘. 뭐. 서금 밴댕이 PD라고 붙이라고. 밴댕이 피디 하면 좀 그러니까 뱅이 피디. 그래 그것도 괜찮지. 자 일단 시장 얘기 먼저 해주세요.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오늘 일단은 시장이 안 좋은 이유를 조금 하고 갈라 했는데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또 우리 북쪽에서 또 속보가 하나 떴죠. 아 우리 네. 정은이 우리 많이 아픈가 봐요. 정은이가 저랑 동갑인데 정은이가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동생인 여정이한테 지금 이거 근데 믿을 만한 소스인가요, 근데? 이미 속보가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왔는데 이거 뭘. 출처가 어딘지 아세요? 뭐 국정원에서도 소식 나왔고 뭐 하고 했는데 본인이 확인을 안 하고 본인이 리딩을 하면서 이렇게 리더리라고 하면서 본인이 확인을 하고서 얘기를 해야지 뭘 아니 이거 지금 세팅하는 출처가 있냐 뭐 세팅하는 있냐. 시간 동안 지금 이런 일 벌였어요.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뉴스가 1시간 전부터 나와 있다고 이 사람아. 그러니까 1시간 전부터 지금 내가 뭐 했어? 지금 땀 나는 거 안 보여요 지금? 어디? 자 지금 하나도 안 일단은 나는구만.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가뜩이나 오늘 시장이 어수선했는데 지금 이 속보 북한 쪽 이슈 때문에 내일 시장이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김선 전문가님부터 이거 영향 있을까요 내일? 아니 지금 뭐 북한 관련주 챙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가 지금 사람들이 안 줘, 걱정인 것 안 같아요. 줘, 안 줘. 그냥 안 주고 그냥 뭐 빅텍이나 퍼스텍이나 또 뭐야 뭐 휴니드나 또 뭐 있어 스펙코 이런 거나 뭐 지금 시간에 다 상인데 이런 거나 내일장에 움직임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내일장 시장에 영향이 없다. 중요한 거는 내일장은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되던 말던 국내 증시 무조건 올라야지 되는 정상적, 그게 정상적인 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국내 증시 오르지 못한다,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내일은 무조건 올라야 돼. 그래서 내일 시장은 제가 볼 때 뉴욕 증시든 뭐 유럽이든 뭐 빠지든 말든 간에 내일 시장은 무조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거는 진짜 한번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빅텍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신나겠지만 뭐 이거 내일 또 따라 들어간다 하지 마시고 그냥 뉴스 기사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둘이서 같이 그냥 뭐 나라 운영하는 거예요. 동생이랑 뭐 크게 뭐 이게 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종목장이에요. 네, 단일 종목장이니까 그냥 단일 종목 이벤트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 좀 좀 드릴게요. 개별주 장세고 그닥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만에 하나 이걸로 시장이 흔들리다면 대피해야 된다. 그럴 가능성이 저희 거의 제로가 없고 지금 북한을 신경 쓸 새가 없어. 지금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디 지금 김정은이랑 김정일이 끼어들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전 전문가님은 이 이슈가 지금 같은 시장 어순한데 내일 좀 영향을 줄 거라 보세요?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중요한 게 이왕 터질 거면 한꺼번에 다 터져주는 게 좋아. 한꺼번에. 이왕 터질 거면 이왕 터질 이왕 싹다 오늘 터지고. 이왕 오늘 다 그냥 지수 그렇죠. 밀렸으니까 그렇죠. 더 밀리라고. 아니 이거 어찌됐든 간에 이왕에 만약에 이렇게 터졌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 시장 오늘 빠졌어요. 보통 시장에 미국 시장 빠지면 한국 시장은 시초파의 영향을 받고 양봉이 나오잖아요.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이것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란 말이에요. 내일 시초파 영향을 받겠지. 미국 시장 빠지고 뭐 북한 이슈 있고 그럼 개파락 출발했어. 그럼 김전 전문가님 말대로 거기서 떠가지고 양봉하면 되는겨.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가뜩이 나는데 내일 또 금요일이라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금요일 아 내일 금요일인가? 네,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네 내일 벌써. 불금이네. 그렇죠. 아, 금요일 날이고 오늘 또 어수선했고 게다가 또 북한 이슈 터졌으니까 시청자분들 지금 잠을 못 잘 것 같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묻지마 매수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거는 당연한 그런 부분들인데 고객 위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고객 위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저가 매수는 계속 들어왔고 솔직히 3월 19일 이후에 뭐 호쟁이들이 끌어올렸나? 기관이 끌어올렸나? 다 그렇죠. 개인들이 매수해서 우리- 끌어올렸던 부분들이니까 그죠? 그렇죠. 동학개미운동 그 괜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도 고객 위탁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방어적인 부분들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적인 예를 보면 오늘 선물 코쟁이들 겁나게 때렸어요. 근데 참 코쟁이 외국인 코쟁이 외국인들 겁나게 시청자 때렸는데 코쟁이 외국인입니다. 네, 겁나게 때렸는데 참 막판에 보니까 다시 다 걷어들였어요. 다 샀어. 미친 거지 이 새끼들. 8,000원이었어. 8,000원이었는데. 투기야 투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걷어들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오늘 근데 멘트님 오늘 텐션 좋으신데? 오늘 이 텐션 계속 유지해 빨간색인 주시고. 거죠. 네. 승질나니까. 오늘 지금 양봉맨이에요. 아시죠? 지금 이 맘도 들어오고 오늘 양봉맨 느낌이니까 오늘 텐션 좋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재현 전문가님 좀 응원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논리왕 정수르 멘토님 네, 어떤 정수르 것 같아요? 네? 이거 북한 이슈 좀 받을 것 같으세요? 일단 뭐 내일 아침에 당연히 개파락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분명히 빠졌던 부분들은 북한 이슈 때문에 흔들렸던 게 아니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제2의 코로나 사태로 이제 불안감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핵 이슈라든지 그런 리스크 얘기가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간다는 것들을 주식하는 사람들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코로나 이슈가 아니고 북한 때문에 아침에 개파락 나오면 이거는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어머 이건 질러야 돼 이런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북핵 리스크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 사재기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는데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들은 이제 북핵 리스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 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본은 뭐 지진이 나도 갑자기 지진 얘기. 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일본은 뭐 지진 갑자기 낸다고 해서 뭐 샀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진 관련주? 아니 그러니까 저번 주는 찐득이 얘기 나오는데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 지진. 별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음. 북핵 리스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먹히는 장기적인 리스크가 얘기가 그러니까 아니라 지긋지긋한 지정학적 리스크다. 그렇죠. 늘 있었던. 그러니까 음. 오히려 차라리 내일 코로나 이슈가 아니고 북핵 리스크로 흔들리게 되면 그거는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과거에서도 북핵 리스크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지정학적인 북한과의 뭔가 이제 이런 리스크가 나오면 지겹고. 뭐 일주일 이상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경우보다는 거의 2, 3일 내에서 다시 들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 이슈가 나오면 사실 뭐 뉴스를 지금 아까 살펴봤지만 뭐 처음에서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문제가 있었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슨 스트레스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그래서 저는 이미 뉴스는 나왔고 내일 흔들어도 아침이 개파락이 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네. 잠깐 보면 방산주들은 다 상한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북한에 이슈가 있으면 대북주들은 다 죽어요. 그렇죠. 근데 죽어야죠. 시간에 빠진 것도 없어. 시간에 빠진 것도 없는 거고 보통 뭐 빠졌어야 많이 빠져야 뭐 1% 안짝? 오히려 반세는 올라 플러스라고 현대로템은 오히려 풀을 현대로템은 북한 대북주 이슈보다 얘는 수소차 이슈로 엮이는 거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 방산주도 저 조각선 애들 저거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싶어갖고 그냥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그러면 따라갈 필요 없고. 종합을 해보면 별일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주 전문가님, 제가 조금 기억에 남는 거는, 내일 만약에 북한 때문에 시초가에 밀려서 시작을 하면 오히려 주워 담아야 될 기회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쓴소리 타임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산주, 내일 이거 또 장난질을 한번 해볼까. 손가락 지금 내일 아침부터 스타트 하시는 분들한테 또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네, 방산주 가지고 좀 놀아야겠다. 이런 분들한테 놀지 마세요. 좀 대표를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빨간망토. 놀지 마세요. 난 그게 좋은 것 같고, 사실 이게 주식에 정답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짧게 보든 길게 보든 수익만 내면 장땡이에요. 원래 주식을 하는 것 자체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함인데, 능력이 되면 해도 돼요. 능력이 되면. 근데 능력이 안 되면 내게 아니다 생각하고 안 보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준비한 이슈를 좀 하기 전에 우리 좀 거슬리는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JJC님께서 이분이 이제 저번 방송 때부터 저를 좀 디스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크게 나온다. 근데 제가 얼굴 사이즈가 이종우 전문가보다 제가 크게 커! 근데 이게 좀 많이 큰데? 일단은 JJC님 일단 경고입니다. 아니 왜? 아니 있는 그대로 아니 어차피 이건 내 권한이에요. 표현을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가 왜 근데 그 뭐 표현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예 채팅을 막아. 김정은은 저랑 동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JJC님 경고입니다. 근데 네, 진짜 기록해주세요. 응. 정수 멘토랑 박 PD랑 얼굴이 너무 차이가 난다. 너무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저번 주에 김선 전문가님 옆에 앉은 이유가 얼굴 때문이었는데 우리 백 PD가 갑자기 이종우 전문가님 오늘 내 옆으로 아니 이게 앉아가지고. 조금만 뒤로 가면 얼굴이 엄청 작아지네.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들어가면 돼요. 지금 유튜브 이 화면을 보니까 일반인하고 마치 최욱만을 보는 것처럼. 무슨 또 최욱만. 그러니까 망토 똑바로 안 쓰세요? 경고예요. 망토 어렵게 구해하는데 빨리 이중 때문에 제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자 그러면은 좀 전문가님들도 좀 응원하는 댓글 있으면 조금 읽어주시고 좀 해주세요. 정희영님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누구야? 민영님, 맛있는 거 자 사드려야겠네. 모든 댓글에서 가장 돋보이는 댓글이 현재 김민영님이에요. 이종우 전문가님, 박PD님 찐팬이에요. 이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 좋은 건 여기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지 좋은 거 나왔으니까. 조심하세요. 지 좋은 거 일단은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오늘 시장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북한 얘기는 방송 1시간 전에 난 속보라서 따끈따끈하게 점검을 해드린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이 북한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왜 흔들렸냐를 좀 구체적으로 결론을 좀 내드릴까 해요. 일단은 시장에서 드러난 이슈로는 간밤에 FOMC에서 발표된 의사록 때문에 지금 모든 미국 언론사나 미국 증권사들이 그 핑계를 잡고 FOMC가 의사록을 발표를 했는데 다들 9월 달에 뭔가 포지션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FOMC가 9월 달에 돈을 풀 것이다. 구체적으로 뭔가 가이던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이게 뭐야? 갑자기 FOMC가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한 발 뒤로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핑계 삼아서 오늘 다우존스나 나스닥 지수가
장 막판에 흘러내렸는데 그 영향을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받은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오늘 전문가님들하고 좀 열띤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김선호 전문가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FOMC 의사록 가지고 뺀 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한 달 전부터 노출된 재료였고 이거 가지고 이 정도로 지수를 뺄 거리가 되는 건가?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달 전부터 하는 건 하지만 공화당에서 결정 내린 1,200억에 대한 1,200조 규모의 부양책에 대한 여러 포인트들이 결정이 안 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FED에서 지금 돈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어졌다 불안하다고 이제 얘기를 딱 던져버리니까 공화당 측에서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자체가 조금은 약간 누그라들면서 시장이 가뜩이나 최근에 계속 이슈 나온 게 애플 쭉쭉 가, 나이키 사상 최고가 찍어, 테슬라 말도 안 되게 올라가, 나스닥 고평가 이게 계속 도는데 약간은 좀 불을 지핀 거죠. 어찌게 해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시장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특히나 국내 증시에서는 핑계거리가 필요했고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이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그거를 다시 기관과 외인 특히 기관들이 힘을 줄 만한 포인트가 나왔었는데 오늘 그게 딱 나왔지 않았나. 사실 기관과 외인이 팔면서 개인만 오늘 1조 이상의 물량을 샀는데 이 상황이 지수가 빠져버렸다면 이 정도 금액이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으면 이 정도 빠지는 거 어찌 보면 좀 약간 정상적인 범주일 수도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제는 시장의 힘 자체가 개인이 좀 막강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관들이 조금 다시 시장을 이끌려는 듯한 포지션 자체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계에서 뭐 현재 뭐 미 선물이나 유럽계 지수 움직임 자체가 미 선물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고 있지 않거든요. 전혀 0.34 정도밖에 안 빠져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그 10시 반에 딱 저도 오늘 보게 될 것 같은데 갔을 때 이 시장 자체가 크게 영향 없다 싶으면은 그냥 다시 한번 내일 시장을 반등 쪽으로 돌아설 것 같고 아까 우리 정면님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빠지더라도 바로 양봉으로 치면서 오르장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떨어져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떨어져도 국내에 영향 주려면 다우지수 2% 이상 빠져줘야 돼. 만약에 그렇게 빠진다면 난리 나는 거지. 내일 그렇게 시장은 되면- 나 같으면 만약에 다우지수가 오늘 새벽에 2% 이상 빠진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빠져 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는 현금 비중 높일 거예요. 무조건. 만약에 수밖에 미국 없어요. 시장이 못 버티고 빠지면 높일 수밖에 없어. 현금 비중을 높이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낮은 게 미 대선까지는 웬만하면 안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트럼프의 지금 지지율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재선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약간 트럼프가 힘을 주고 압박했던 압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약간의 트럼프의 구도보다는 누구야 지금 다른 사람 갑자기 얘기 안 나네. 그쪽으로 지금 약간 좀 밀어주는 좀 그런 경향 자체 딸려 들어가는 모습 붙어야 되는데 줄을 잘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트럼프 줄 섰다가는 큰일 나겠다. 약간 이쪽으로 붙는 경향도 있는 거야.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오늘 빠진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 SK에서 빠지면서 SK바이오 SK란다. 저기 삼성바이오가 시총 2위로 올라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간 시총 상위를 올려줬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사실 굉장히 시끄러운 게 지금 뭐 D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서버에 들어가는 거나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는 거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에서 매출 확대가 드디어 나오는 포인트들을 좀 연말이나 내년으로 봤는데 그 매출을 이끌어주는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주된 매출 자체를 그 계획을 좀 잘못 잡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D램이든 모바일 쪽이든 미리 제품을 만들 때 3개월 전부터 제품을 찍어내고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계획을 잘못 잡은 거지. 그로 인해서 서버 쪽으로 사실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직접 줄 알았나. 그러니까 서버 쪽으로 들어간 물량 자체 모바일로 찍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많이 팔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영향 받고서 하이닉스 작살 나고 삼성전자가 오늘 또 작살 내버리고. 그럼 이게 언제 돌아오냐? 한 3분기 넘어가면서 4분기 들어간 시점부터 실적은 내년부터 완전 급 개선되지만 본격적인 상승은 주식은 완전 선행하다 보니까 조금은 올해 한 10월, 11월은 되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본격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바스켓을 비웠다가 다시 사기 위한 조금 기관들의 조금 행동이 필요했던 시점인 것도 같긴 한데
핑계거리가 너무 완벽했던 것 같아요. 이래저래 상황 자체가. 그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FOMC 의사록 공개를 핑계 삼아서 일단 주가를 좀 뺀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오늘 솔직히 우리 시장을 흔든 거는 FOMC 영향도 있었겠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 이런 좀 대형주들의 개별 이슈 때문에 좀 더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로 인한 것도 있죠. 또 하나 이제 뭐 미국이 그냥 화웨이 건드려버리니까 그리고 화웨이적으로 주 납품이 삼성이랑 하이닉스인데. 그리고 또 하나를 팁을 드리자면 오늘 미국 시장이 만약에 2% 이상 납폭을 내린다면 내일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고 만에 하나. 만에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오케이, 만에 알겠습니다. 하나 없어요. 그럼 우리 정재원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요? 자, 일단 김소연 전문가님 정말 잘 얘기해줬어. 그럼 정재원 전문가님은 제가 다른 걸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쨌든 오늘 FOMC가 믿었던 우리 미국 FOMC 형님들이 한 발 뒤로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 시장에 던져졌죠. 바로 유동성 축소 논란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정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이걸 유동성 축소로 보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아까 김정은 전문가님 말처럼 그냥 핑계거리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유동성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 시장 빠진 얘기를 하는데 너무 FOMC 쪽에서 그러니까 그거 일단 그걸 좀 왜 앞분이 좀 나는 얘기해 줬으니까. FOMC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근데 뭐. 굳이 뭐 그럼요. 그 얘기 오늘 빠진 건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요. 오늘 한국 시장만 거래소 시장 3.6%, 코스닥 3.3% 빠졌어요. 단적인 예로 연휴가 끝나고 나서 화요일 날 개장을 했잖아요. 그날도 거래소 시장 2.4% 빠졌어요. 코스닥 시장 4% 빠졌죠? 아시아 시장 얼마 안 빠졌어요. 아시아 시장 그날 중국이나 이 아시아 시장 안 빠졌다고 이날 영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또 밀렸단 말이에요. 오늘 또 거래소 시장 3%에 밀렸고 코스닥 시장 3%에 밀렸단 말이에요. 아시아 시장에 밀린 나라가 기껏해야 1.5%예요. 니케이 1%밖에 안 빠졌다고요. 그러면 영향은 있지만 한국 시장의 주된 요인은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다. 당연하죠. 어찌됐든 간에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 부분들 때문에 빠진 거고, 이 부분들이 과거에 그 신천지 사태 나오고 뭐하고 해서 그 과거에 데이터에 대비했을 때보다 지금 요번에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나오는 이 속도가 원체 빨라요. 원체 빠르다 보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경제 제재가 들어갈 것이다, 문을 닫을 것이다, 여기에 따른 우려감이 더 커진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한 부분들은 지금 이게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겪을 거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치.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네. 말짱 도루묵 될 거로. 그러니까 그 기사에 있는 우리 것들 대통령님 무슨 얘기는 거예요? 좀 조심해 아니 주세요. 왜요? 오케이. 있는 그 사실 저는 기사가 나오는 저는 걸 얘기를 조심해 하는데, 달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어쨌든 간에 여태까지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말짱 빵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려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커진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내부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신용장과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통 화요일 날 보게 되면 12시 오후장을 기점으로 해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3월 달에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 다 돌려서 한번 봐보세요. 지수 빠질 때 어떻게 빠졌나. 그러면 오후장에 반대매매 물량이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빠졌단 말이에요.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그저께 화요일 날도 마찬가지 12시점 기점으로 해서 많이 빠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급락이 안 나왔던 부분들은 저감에서 들어갔으니까 개인들이. 한쪽에서는 반대매매가 나갔던 부분들이고, 또 한쪽에서는 저감에서 들어갔던 부분들이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더하면 코쟁이들이 문제죠. 선물 이빠이 때렸다 다 주워 담았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 심리적인 거를 활용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내일장 뭐 북한의 이슈 때문에 빠지던, 미국장 이슈 때문에 빠지던, 내일부터 매수예요. 내일부터 매수다? 매수로 들어가는 게 맞고, 별 얘기 안 나오고, 솔직히 나스닥 시장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빠질 만큼 다 빠졌는데 이미 고점권역에서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어봐요. 내일 빠지니까 손절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손절해야 된다. 그러면 손절할 사람 얼마나 있나? 난 안 해요. 왜? 쥐가 갖고 있으면 올라갈 건데? 쥐가 오케이. 갖고 있으면 못 자, 갖고 그러면 있는데 갖고 정재훈 전문가님 말씀도 종합을 해보면 역시나 FOMC 영향은 별로 없다. 결국에는 오늘 빠진 거는 코로나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좀 근거가 될 수 있는 지표들은 아시아, 우리나라 제외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국가들의 지수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더 뒷받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일 지수가 또 밀렸을 때는 매수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논리왕 정수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거지? 지금 이제 이게 오늘 시장이 FOMC 뭐 의사록 때문에 뭐 네, 유동성 질문들이 추수 많아서. 논란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은지 아니면 나도 다른 것 같다. 뭐 아까 뭐 지진 얘기하셨듯이 나는 지준 얘기는 뭐 정재원 전문가님 아니고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인 것 같다라든지 오늘 시장 뭐 FOMC 의사록 영향을 받아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일단 먼저 FOMC로 말씀드리면 걔네들 원래 항상 뭔 얘기를 떠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뭐 회의록 얘기하고 뭐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인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빠질 거에서 악재가 나오면 흔들어주는 거고 올라갈 시장에서 악재는 뭐 그러니까 FOMC도 흔들릴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흔들렸던 부분들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FOMC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지금 아까 이제 앞서서 이제 정재원 전문가님이나 아니면은 김선영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미국 시장은 빠지지 않아요. 지금도 선물 지수가 많이 빠지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쭉 봤어요. 미국 시장 얼마나 빠졌나. 나스닥은요 고점 대비 0.5% 빠졌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1% 빠졌어요. 중국도 빠져봤자 1%도 안 빠졌어요. 1.3이네요. 그러니까 1% 정도 빠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고점 대비. 우리나라는요 코스피 거의 7.9, 8%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도 8% 빠졌어요. 빠질 만큼 빠졌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평선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미 벌써 21선 깼죠. 한 번 더 빠지면 61선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61선까지 더 밀린다. 아마 내일 아침에 61선까지 비슷하게 밀릴 텐데 그 정도 빠지면 미국 시장은 한 4%, 5%는 기본적으로 빠져야 돼요. 그 정도는 빠져야 비슷해지는데 근데 얘들은 빠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지금 뭐 프랑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1%도 빠지고 있는데 이거 1, 2%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내일 얘네들 빠졌다 또 핑계대로 아침부터 빠지겠죠? 근데 얘네들은 다음날, 다다음날, 다음 주에 분명히 플러스 날 겁니다. 빠지면 플러스 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흔들 때 내일 던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털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 흔들린다고 여기서 여러분들 던지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 먼저 선조정 받으면서 먼저 빠졌어요. 이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슈인데 코로나 이슈도 할 얘기가 많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GDP가 지금 2분기가 마이너스 27.8입니다. 완전 이 정도 수준이면 망하는 나라예요. 망하는 나라. 굉장히 낮은데 우리나라는 그래봤자 뭐 2, 3% 정도 내에서 지금 잘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가장 제일 선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대우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뭐 279명, 288명, 오늘 280명대 나왔는데 아직 300명 넘지 않았죠.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들은 하루에 3만 명에서 6만 명 나옵니다. 하루에. 우리나라 지금 200명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300 물론 이게 늘어날 것 같은 기대가 늘어날 것 같은 공포감에 빠진다고 그러지만 다른 나라는 뭐 몇만 명씩 나오죠. 6만 명 나오면은 이게 한 달이면은 180만 명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나라 180만 명 나오면 이게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이웃 나라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 아까 정멘토님이 얘기했듯이 일본은요 하루에 1000명씩 나오는데 지금 1000명 확진자 나왔다고 얘기하죠.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 알지만 검사를 안 해요. 왜? 하면 많이 나올까봐. 그래서 지금 1000명 곱하기 저는 10배를 근데 봐요. 그거 확인하신 건가요? 아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블로그 일본 이렇게 블로그들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일본어 할 줄 아시는 거? 아니 여기 해석되어 있는 게 있어요. 봤는데 거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5명 중에 3명이 콜록콜록거린다는 얘기가 되게 2달 전 얘기거든요. 2달 전에? 네, 2달 전 얘기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000명 확진자면 이거 검사 제대로 하면 하루에 10,000명은 나온다고. 하루에 10,000명.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잠시만 시청자님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 생각. 이정수 전문가님의 내피셜입니다. 내피셜. 내피셜. 전 그래서 일본이 지금 뭐 GDP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상태에서 2분기 GDP가 마이너스 27.8 거기에다가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넘어가고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우리나라가 8% 빠질 게 아니고 일본이 18%가 빠져야 되는데 뭐 일본이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 이게 빠진 거 전 너무 오늘 억울했어요. 억울하다. 그렇죠. 이렇게 빠질 일이 없는데 빠졌다라는 건 저는 그래서 화가 나서라도 여러분들 절대 던지지 말고 꼭 복수해서 오히려 내일 흔들면 그냥 사버리세요. 뭐 유동성 장세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국 대선 앞두고 그렇게 시장 크게 뺄 것 같지도 않고요. 만약에 뭐 FOMC에서 뭐 무슨 뭐 유동성 축소한다라 그러면 또 미국도 형님들이 또 다시 또 유동성도 또 확대한다고 또 분명히 또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슈에 흔들리지 말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유동성 장세 이거 돈 왜 풀었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망하고 죽을 것 같아서 푸는 거거든요. 진짜로. 잠깐 오늘은 네. 너무 좀 극단적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아니 화가 시장이 나서. 빠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서 미국에서 1000조를 푼다는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야 얘네들 정말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크레이지. 네, 크레이지하구나 생각했었는데 얘네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망하고 얘네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완전히 마비가 될 것 같으니까 그만큼 힘들어서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풀었는데 뭐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많이 나아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돈을 푸니까 말 그대로 그 위기장에서 2월달, 3월달 장에서 지금 종목들이 정말 막 100%, 200% 막 올라가는 폭등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에서 여러분들 또 종목도 털리지 마시고 아직 저는 안 끝났다고 봅니다. 아직 복수하자. 그렇죠. 복수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케이.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게 빠지게 됐던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죠. 장 끝나고 했는데 실적 발표가 아직 컨센서스를 일찍 했는데 넘었죠. 컨센은 상향 조정이 됐는데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반도체 쪽에 있어서 이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첫 번째 영향을 받은 거고 두 번째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면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얘기들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좀 보수적으로 얘기했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보수적으로 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도세가 좀 나온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시총이 1위하고 2위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쵸. 그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더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고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더 심각해요. 사실 저쪽으로 그쵸. 깨고 내려갔으니까. 근데 웃긴 거는 삼성전자하고 원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죠. 원래 그거랑 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똑같잖아요. 같이 가고 근데 그쵸.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견조한데 안 빠졌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저쪽으로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제 하이닉스가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하나 질문하는 거 삼성전자는 그러면 그렇게 좀 봐도 될까요? 하와이의 영향을 좀 받는다. 화웨이의 영향을 삼성이라고 뭐 삼성은 받고 그러니까 SK 이런 게 하이닉스는 있잖아요. 못 받고 그런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조금 왕따를 당하는 게 미국이 미역 분쟁으로 하웨이를 뚝딱 패면 어쨌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다른 점은 삼성전자 통신 장비 부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사업에 대한 구조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력으로 하는 거는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많이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키우고 있는 부분은 비메모리 쪽 하고 있고 5G 쪽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완충작용이 됐다. 그렇죠. 지금 SK 이 상태로 가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3분기 컨셉 많이 떨어질 거예요. 거기에 따른 우려감도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고정 가격을 확인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그 얼마만큼 떨어지는가, 떨어지는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겠죠. 이미 주가는 반영을 돼버렸으니까 그걸 보고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일단은 오늘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일단은 정합을 해드리면 세 분 다 공통점은 똑같아요.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이종우 전문가님 좀 오늘 좀 멋진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 복수해야 된다. 오늘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매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공통점으로 흔들리지 말고 지금 시장은 매수로 우리가 시장을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티셔라.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쵸? 시장에 복수하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오늘 어차피 이제 저희 주유소가 어떻게 보면 2부인데 일단은 본격적인 구성대로 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하반기 좀 점검을 해드리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연말 정도에 어떻게 시장이 좀 전개가 될지 좀 또 토론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또 김소연 전문가님한테 또 질문을 해볼게요. 일단 요거는 간단하게만 대답부터 해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반기 상승이다 아니면은 부정적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최소 11월까지는 상승. 11월까지 상승이다. 자, 그리고 정재원 전문가님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올 연말까지 시장은 상승각이다 아니면 부정적이다. 중간은 없습니다. 아까 그거 얘기한 빨리 얘기가 난 진짜 모르겠다.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는데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왜 빼냐고 왜 뒤로 물러서냐고 그 얘기에 안 빠졌다? 보수적으로 보는 게 문제예요? 중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 그러니까 중립은 무조건 가냐 안 가냐 이거 극단적인 아니, 생각하고 있어. 느낌상으로만 얘기해달라고. 지금 저번처럼 11월까지는 갈 것 같다 정도까지는 좀 러프하다고 얘기해달라는 전쟁이요? 거죠. 보자 하는 게? 아까 예상하는 거 내가 예측 아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변수 얘기 일단 해주시고 일단은 확률이 높은 게 뭐냐고요. 일단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이다 아니면 아니다. 박스요. 박스다. 횡보한다. 그러니까 박스니까 모르겠다 중립이다 그거 얘기하는 그거 건데. 결론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스? 아니 말을 참 표현 지랄같이 한다 진짜. 중립이라고 중립 중립 이런 모르겠다고. 거는 우리는 없어요. 싫다고요. 중립 보합? 이런 거. 아니 그러면 시장 박스 갈 거라고 하게 되면 그걸 상승이라고 봐요? 자, 하락이라고 그러면은 봐요?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일단 하나 오늘 증명이 된 거는 정재훈 전문가님은 약간 좀 보셨죠? 몸살이요. 그죠? 우리 JJC님께서 내가 볼 때는 안전지. 폭력배야. 지금 보니까 나가, 몸살 이씨! 있는 분이야. 몸살 하세요. 있는 분. 자, 안전하게 좋은 거. 그러면 우리 이종수 전문가님은 저는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두 분, 김선현 전문가님이랑 이종수 전문가님은 상승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이라는 얘기 아니야. 중립은 완전한 상승은 아닐 거란 얘기 아니야. 압박 면접 하시는 것 같아요. 압박 면접 해야 돼 이거 같은 게. 왜냐면 우리 방송 컨셉 자체가 구체적으로 답을 드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래도 난 좀 보수적인 거 아니에요. 완전한 상승보다는. 그래서 논리왕 정수는 그 얘기는 좀 더.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빠지냐 경고. 아니, 경고 그래도- 소리하고 앉았네 씨. 그러니까 본인 말. 정재원 전문가님은 어쨌든 그래도 난 좀 보수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작정 상승은 아니다. 연말 기준으로 그냥 보게 되면 같이 오늘 약간 종가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연말 기준으로 됐을 때 이 지수 때보다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상승. 그러면 자 지금 세 분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지수보다 높다라는 건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님 제가 틀린 거 아니죠? 자, 아니 그럼 상승으로. 지랄하고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1600, 1500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면 아니 그것도 어쨌든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그거 일단은 결론은 지금보다는 낫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얘기를 해야지. 두 번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세 분 다 어쨌든 시장이 당연하죠. 상승으로 봐도 가면서 파동은 있겠지. 바보 같은 뭐 타짜 아니에요?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해. 당연히 그러면 일찍 수직 상승하겠어? 아 근데 지금 정재원 정관이 얘기하신 위아래로 가도 1,500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그거는 안 돼요. 네,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수직 상승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지금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 이게 중요한 거란 얘기지. 그렇긴 하지만 1,500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면 자, 그거는 안 그러면 되죠. 일단 세 분 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자, 근데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김선 전문가가 한번 여쭤볼게. 근데 일단은 두 분 다 상승으로는 봤지만 걸림돌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단연 코로나죠. 이 코로나가 김선현 전문가님이 생각할 때 상승으로 보셨는데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든 뭔가 치료제가 나오든 이 정도에는 뭔가 해결되는 조짐이 보여야 된다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월 달로 보세요? 뭔가 이런 구체적인 코로나 해결법이 나와야 되는 개월수가. 진짜 질문 이상하게 하네. 아니 이게 질문 이상한 게 아니지. 아니 이게 질문이 이상한 아니 거지. 잘 봐요. 이게 만약 이거는- 코로나 관련돼서 진전되는 모습이 12월까지 이거 똑같으면 지수가 올라가겠냐고. 그러면 아니 이거 뭐 반대로. 답정너야? 잠깐만 있어봐. 아니 이게 되게 극단적인 오케이. 이게 일단 뭐, 되게 일단 극단적인 부분이 대략적으로 시장 상승을 봤는데 그 안에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몇 월 달 정도에는 뭔가 삼상이라도 뭔가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일단 러시아는 백신을 뽑아내고 있어. 뽑아내고 있는데. 믿을 수 없잖아, 우리 불공국은. 오.
그런 거는 괜찮은 거야? 괜찮죠? 왜 푸틴 왜 포쟁이라고도 하는데 불공은 안 돼요? 그래 오케이 믿을 수 러시아 그래도 푸틴 아저씨한테 한번 끝나봐야겠어. 이 아저씨. 이게 정은이라고 나이 같다고. 와, 푸틴 아저씨를 아주 그냥 우습게 보네. 응? 자 우선은 오늘 좀 어제였나? 빌 게이츠 아저씨가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그냥 뭐 얘기 나왔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뭐야? 그렇죠. 순간 든 생각이 이 양반이 요즘 그 백신 투자하더니만 약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백신으로 가는 거야. 아무리 저기 재단 만들어서 이제 한다고 하지만, 근데 빌 게이츠가 염려하는 건 이거잖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조선의 조선이나 미국 대형 제약사들한테 이미 선계약을 했어요. 몇억 명치의 분량들을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은 이미 다 캐치를 하는데 약을 사는데 빌 게이츠 얘기하는 건 못 사는 나라들, 후진국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서 심각한 재앙이 올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 포커스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글로벌 지수 입장에서 후진국에서 코로나가 퍼질지언정 지수에 영향 주는 게 없어요, 사실.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백신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한 연말 정도나 늦으면 내년 초에는 진짜 웬만한 나라 돈만 있으면 돈 조금만 있으면 몇십만 원이 맞을 수 있는 게 백신인데 값이 미국에서 16만 원씩 찍겠나 그럴 거예요 아마. 중국도 16만 원대씩 만들고 있고. 그러면 사실 큰 영향 자체는 없다고 봐요. 연말 안으로 끝날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코로나가 줄었다가 확진자 늘었다가 뭔가 백신에 대한 뭔가 가시화가 없이 연말까지 이게 이루어진다면 경제적인 타격이 분명히 있을 거라. 아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항상 최근에 이제 그 경기 지표들 업종마다 이제 분석을 한 그 업종마다 살아나는 지표들을 항상 매주 체크하는 그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미래에셋 대우일 건데 그 보고서를 매일 보면은 매주 월요일 나올 거야. 보면은 모든 미국의 경기 지표, 경기 관련된 업종들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업종들 보면은 거의 다 한 2달 정도 살아나고 있어요. 이렇게 다 돌아오고 있다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2월, 3월 때 맞았던 1,4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그거는 금융위기가 왔던 수준까지 내려온 걸 판단을 해야 돼요, 이미. 그래서 금융위기를 자연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맞은 거야, 금융사들은. 그리고 이후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가장 돈을 많이 번 건 사실 개인들이었지. 그래서 이번에 좀 한바탕 이런 핑계를 통해서 끌어내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영향 줄 거 자체는 이제 받을 거 다 받았다. 받을 건 거의 다 받은 거고 이번 하락이 그간 워낙 유동성 장세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2000포인트대랑 지금 지수 포인트대에서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지금 자금이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 정도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은 3배라면 지수가 뭐 2000에서 6000 가는 그건 아니잖아. 지금 다시 2200, 2300 그러면은 뭐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고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원체 잘 갔으니까 한 번에 조정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러면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는 거고. 얘기를 해보면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좀 백신이 지지부진해져도 어쨌든 맞을 거 다 맞았으니까 계속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좀 모아간다고 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좋은 결과가 있었죠. 이게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빠진다고 해서 새로운 뭐 대안을 준비 안 하고 있겠어요? 지금 당장 그냥 뭐 D램 반도체 뭐 이거 생산량 때문에 그런 건데 다시 뭐 매출은 늘 건 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재훈 멘토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그냥 지금처럼 해결점이 확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연말까지 이런 분이 이어져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데 중국도 뭐 백신 개발하고 있고 러시아도 뭐 하고 있는데 러시아 이제 3상 들어간다고 소식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2차 팬데믹, 2차 이제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나서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다시 또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폐쇄를 하거나 이 부분이 가장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흐름들만 보더라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다 정지잖아요. 오스톱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는 상당히 안 좋아질 게 뻔하고, 그럼 또 추경, 뭐 오늘 보니까 또 4차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만약에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게 된다라면 문제는 다시 커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게 기폭제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계속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치료제가 뭐 나오지 않고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아마 돈을 풀 거예요. 돈을 풀 거지만 여기에 따른 변동성의 요인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치료제 부분들로 인해서 뭐 언택트 관련주도 많이 올라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 백신 주사했다, 자기 딸도 맞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날 한국 시장 빠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딱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즉 섹터의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백신이 개발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그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차별화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딱 차트를 돌려보면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산업재들이 싹 다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빠르게 트리어카에서 순환매가 일어났다는 그렇죠. 얘기죠. 순환매가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언택트 쪽에서? 백신 개발이 딱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언택트 쪽에 있어서는 이미 반영이 막 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쪽은 다 차익 매물이 나올 거고, 백신 맞이들은 이제 경제활동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러면 이제 산업재 쪽 섹터들이나 이런 쪽에 이제 공장 돌려도 되네? 맘 놓고 돌려도 되네? 주들한테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될 거고, 또 하나 플러스로 보게 되면 기저효과라는 걸 무시 못해요. 그쵸. 실적 이미 다 꼬꾸라진 상태에서 주가는 이빨이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그럼 그게 트리거로 돼서 오히려 섹터나 주도 섹터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정주원 전문가님 아주 예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딱 그거예요. 만약에 백신이 나오는 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아주 좋은 팁을 주셨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그동안 언택트 관련된 업종들이 이 코로나를 앞장서가지고 그동안 많은 수급들도 들어오고 엄청난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무려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 거의 3배 가까이 주식까지 올랐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백신이 개발되는 그 순간부터는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빠르게 굴뚝, 그 다음에 서비스 유통주 쪽으로도 유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또? 서비스하고 유통 쪽은 내수 쪽 섹터는 오히려 코로나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백신이 나왔을 근데 때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좀 복잡해요. 혼밥 쪽? 솔직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만들어 먹거나 하는 것보다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잖아요. 솔직히 저 비비고 잘 먹거든요. 비비고 CJ 제일제당 만두는 비비고. 왜 CJ 제일제당 왜 주식하는데? 있어요? 그러면 있어. 정멘토님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백신이 나왔을 때 지금 역발상으로 본다면 지금 코로나에 타격받은 굴뚝주나 이런 관련된 섹터들은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좀 하나 돈이 만약에 이제 백신 개발될 때 수급이 빠르게 전환돼서 들어올 수 있는 섹터를 찍자면 어떤 쪽이 좀 유망하다고 보세요? 다 올라가죠. 그 중에서 조금 근데 자, 오늘 뉴스 나온 것만 한번 보자고요. 복합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오늘 수소차에 대한 얘기,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뭐 2년 내에 매출을 얼마까지 올리겠다, 뭐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수소차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벤더들 얘기들이 기사거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보면 주축을 했던 게 한화, 효성, 코오롱 얘네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하나 같은 경우는 이미 굴뚝주가 많아요. 화학 쪽, 종합화학 쪽이나 신재생 쪽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미 소외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소차라는 것들을 품에 안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핑계거리로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보면 밴더를 보게 되면 거기에 떡하고 끼고 있는 게 현대차가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즉 자동차 판매가 잘 될 거니까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강판 써야 돼요. 어디 거 쓸까요? 포스코나 현대제철. 현대제철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럼 현대제철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엮여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수소차 쪽에 있어서 걔네 현대제철 쪽에서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럼 얘네들도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그 시각적으로 바뀌겠죠.
오케이. 네. 여기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죠? 정재원 전문가님이 은근슬쩍 선물 하나 주셨네요. 어쨌든 결론을 내드리면 일단은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혼자 그러니까 그러는데. 치료제 개발이 성공했다는 뉴스 나오면 시즌이 빠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제 나왔으면 이제 백신에 관련된 기대가 빠르게 순환매가 도는 느낌. 그러니까는 만약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백신 개발이 완성이 되는 그 날부터는 이제 언택트 관련된 업종에서는 좀 빠르게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 소외받았던 굴뚝주 중심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단면적인 예로 현대제철 좀 꼽아주셨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결론을 낸 건 결론이 아니라 그냥 예로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위험한데? 이런 원리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를 들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종 전문가님은 네. 또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코로나가 연말까지도 해결책이 없이 지금처럼 됐을 때 이종호 전문가가 얘기했던 그 상승 논리가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냥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가 제가 3월달 4월달에 때 얘기했지만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미리 좀 얘기했었고 사실 이 부분도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과 과학자들도 이거 쉽지 않다. 처음에서는 뭐 여름 되면은 뭐 이게 괜찮을 거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해보니까 이게 이제 RAD 병용으로 바로 그냥 다른 그 매개체에 바로 가자마자 바로 변이한다라고 그러죠. 워낙 변이가 심해서 이거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치료제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물론 나오게 되면은 분명 어디서 나오겠지만 뭐 한 이틀 전인가 2, 3일 전에 녹십자세 같은 경우에서도 뭐 NK 세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면역 세포를 가지고 증식을 해서 그 치료제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DNA 쪽에 뭐 셀트리온 쪽하고 제넥신 쪽에서 치료제 나왔는데 원숭이한테 투입했더니 효과 있었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전히 저는 반 정도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면은 지수는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바뀌더라도 벌써 우리 생활 방식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바뀌고 있고 뭐 언택트라는 부분이 있고 뭐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1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이쪽을 이제 생활이 바뀌면서 그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약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치료제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일단은 2차전지 섹터하고 그 다음에 제약주 쪽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종목들 거래량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슈를 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더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슈 만들기 쉬워요. 이제 올 가을 되고 겨울 되게 되면 조류독감 또 나오죠. 신용플루 나올 수도 있죠. 거기다 무슨 뭐 돼지열병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질병들도 참가하게 되면 제약주 쪽에 들어가 있던 이 섹터들에 있는 돈들이 또 이슈를 가지고 또 움직입니다. 그러면 제약주들 또 움직이겠죠? 그럼 그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럼 2차 전지가 죽어야 되는데 2차 전지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한다라고 몇 년 전부터 돈을 다 완전 때려 부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다 때려 부었기 때문에 이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컨센서스라든지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앞으로 2030년까지 지금 계속 전기차 시장 늘어날 거고 뭐 이 배터리 시장 늘어날 거고 얘기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돈들을 회수하려면 더 올려야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도 계속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약주도 계속 갈 것 같고 뭐 이슈를 가지고 돌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수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이제 파운드리 얘기 나왔죠.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얘기하면 400조짜리 시장인데 여전히 지금은 150조짜리 지금 시장입니다. 지금은 150조 정도 되지만 삼성전자가 한 4조 정도예요. 지금 작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1월달 기준으로 4조 정도 됐단 말이에요. 매출액을. 근데 이게 앞으로 400조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그러는데 2차 전지에서 200조, 300조 얘기 나오죠. 많이 나오면 300조고 200조인데 지금 150조짜리 시장이 400조가 되는데 거기에 TSMC 따라잡고 하게 되면 먹거리 시장에서 분명히 비메모리 반도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이쪽 시장으로 삼성전자 분명히 먹을 수 있는 큰 시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큰 돈들이 올려서 지금 얘네들이 이걸 시장을 빼면서 이 자금들 회수를 아직 못했는데 아직 돈이 안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하락장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피를 보겠지만 저는 기관과 외국인 글로벌 모든 투자했던 애들 다 저는 피해 본다고 봐요. 얘네들이 뭐 꼴랑 뭐 한 100만 원 투자해놓고 뭐 이르면 얘네들도 별 소리 안 하겠지만 지금 얘네들이 돈을 많이 넣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도 평택공장 뭐 133조 뭐 투입하고 몇십
뭐 몇십 조 그냥 쉽게 막 지금 투자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투자했다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일 똑똑한 인재들을 모아다가 앞으로 뭐 할까라고 했는데 그쪽이 될 것 같다라고 인재들을 다 뽑아서 그렇게 지금 상방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려면 시스템 반도체 움직여야 되고 빅메모리 시장 올라가야 되고 뭐 인공지능도 올라가야 되고 뭐 제약주도 올라가야 되고 2차 전지 올라가야 되고 저는 그래서 그런 쪽을 보고 일단 올라간다고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차트만 봐도요. 아직 업종의 대표주들이 무너진 게 없어요. 아직 무너진 게 없어서 저는 그래서 올 하반기 뭐 내년은 내년이겠지만 올 하반기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오케이. 네. 그러면 일단 이정우 전문가님 말을 또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코로나 아무리 있어도 그 안에는 갈로는 간다. 그렇죠? 그렇죠. 돈의 힘으로는 돈의 힘으로 가는 거죠. 갈로 그동에 또 씨를 뿌려놓은 뭐 2차 산업이란다. 2차 전지라든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 파운더리 쪽 이쪽에 이미 돈이 풀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갈로는 간다. 그래서 우리가 섹터만 잘 정하면 그렇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그러면 주신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계속 주도를 하는 아직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추세가 무너지거나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이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갈 때가 되면 또 올라갔다고 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또 후속 얘기할 줄 알았어요. 또 아, 갑자기 후속 얘기해야죠. 이게 하나 신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좀 놀란 게 네. 또 2차 전지 얘기하면서 또 기승전 후성할까 봐. 아니 이번에 후속 2차 전지 아니고 반도체. 아 반도체 후성이 이번에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고요. 뭐 또 몇 가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놈의 정은 얘기한다고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 날리겠고요. 근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신용장부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16조 원이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장부 이거 그냥 뜬금없이 근데 신용장부요? 아니, 안 그 좋다고, 신용장부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자, 것도 튀어나오고 이 신용장부가 알게 모르게 벌써 16조 원이라는 금액까지 올라왔어요. 뭐 고객탁금 알겠어요. 51조 원 이것도 처음 보는 단위수인데 근데 신용장부 이거 전문가님 세 분께서 상승장 얘기보다도 지금보다 좋은 장을 예견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신용장부 좀 발목 잡지 않을까요? 좀 새로운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10조만 넘어도 많다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막 한 번씩 털었잖아요. 공매도도 있었고 지금 아직 공매도 지금 묶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또 연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흔들어 버리게 되면 스마트 자금이죠. 정말 자금이 뭐 한 몇백억이 아니고 막 몇천억 있는 이런 큰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이거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개인 세력인 건지 아니면은 뭐 기관 자금인 건지 뭐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히 신용장부에 예탁 자산금이 한 51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뭐 MMF 자금이라든지 펀드 자금들 다 따지게 되면 200조, 300조가 또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빠지게 되면 저는 뭐 하락장 가기보다는 뭐 신용자금 좀 늘어나도 그러니까 이게 그 수급이 안 먹히게 된 게 올해 3월달서부터 수급이 전혀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동학개미 처음에서는 설마 했는데 저는 3월달, 4월달에 보고 이 설마가 아니구나라는 걸 이미 4월달에 좀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에서는 수급을 잘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장부 별 의미 없다. 그러니까 새롭게 그 패러다임이다. 그렇죠, 새롭게. 자 그러면 정전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장부 영향을 미치죠. 미칠 수밖에 없죠.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건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신용을 안 썼다라면 오늘처럼 이렇게 밀릴 수 있었을까? 지난주 화요일처럼 이렇게 밀릴 수 있었을까? 지난주가 아니죠? 그저께 그저께 화요일처럼 화요일 날. 밀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은 안 하거든요. 신용장부가 있으니까 그 신용으로 산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코스닥 쪽의 신용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요, 사실. 지금은 조금 덜 돼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 신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종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신용으로 다 땡겨주니까 더 이상 돈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으니까 다 막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풀렸잖아요. 며칠 전부터 다 풀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신용으로 겁나게 썼던 그 부분들을 상환을 한 거예요. 어찌됐든 나 리스크 관리 해야겠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신용이 풀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봐도 그래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웬만한 것들은 신용이 다 찼었어요. 근데 지금 다 풀렸어. SK이노베이션 하나
하나 막혀 있고 신용 초과 종목으로 막혀 있고 삼성생명 막혀 있고 다 풀렸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CJ, HLB 이런 거 빼고 다 풀렸고 그럼 결국에는 신용으로 상환을 했거나 반대 매매가 나갔거나 혹은 청산했거나 그런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변동성의 요인으로는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조달이 뭐 있나 자, 봐요. 김수현 전문가님은요. 신용 이대로 그냥 뭐 근데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좀 짜증나는 게 신용이 느는 거는 아니 나라의 살림살이가 계속 커지는데 집값 오르는 건 생각 안 하나? 그럼 신용이 늘 수도 있는 거지 자연스럽게. 근데 왜 나라에서 대주주 여건을 왜 자꾸 줄이냐고.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부분인 거야 사실. 아니 어떻게 매년 나라의 살림살이 사람들의 돈의 비용 최저임금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대주주 여건이 줄어들어? 이게 가장 짜증나는 거고 이건 진짜 금융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대주주 여건에 대한 부분은 진짜 좀 변경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신용이 느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집값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돈이 있으니까 신용 쓰는 거지. 일부 조금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나 조금 위험에 대해서 인지가 좀 덜 안 되시는 분들이 자기 캐파 이상으로 신용을 쓰시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을 수 있으니까 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90% 이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빠지니까 개인들 매수 들어가는 거 봐요. 그리고 정선 말씀하신 것처럼 풀린다고 이게. 그래서 그냥 딴 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넘치는 거고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었어 상황 자체를. 집값 다 올려놓고 강남에 돈 많으신 분들 다 뭐예요? 주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돈이 근데 있으니까. 근데 김수현 전문가님이 그럼 이렇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주인들 많잖아요. 지금 새로 주식하러 오신 분들 많은데 솔직히 그분도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무리하게 신용 쓰는 사람들은 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분들 좀 신용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해준다면 주식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근데 제가 그거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미 하셨는데 근데 해볼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신용에 대한 그거 알잖아요. 그 알게 모르는 유혹 있잖아. 아는데 자 대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용 쓰시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미수는 쓰지 맙시다. 아 미수는 쓰지 말자. 미수는 쓰지 마시고 진짜 미수는 뭐 신용에다 미수 풀로 때리면 만약에 오늘 같은 장에서 신일제약을 밀릴 때 사서 신용 미수 풀 때였어. 짭짤하지. 충분히 이해해 저도. 네,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만 밀려버리면 리스크 해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신용 쓰는 거에 대해서는 말리진 않아요. 능력만 되신다면. 근데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쓰고 나서 죽는다 소리 하지 마시고 또 하나 부탁드릴 거 만약에 부부분들이 계시다면 남편분 몰래 하지 마시고 아내분 몰래 하지 마시고 은근히 많아. 진짜 은근히 많아. 은근히 많아요. 남편분 몰래 아내분 몰래만 하지 마시고 공유하고 하세요. 공유해서. 네. 공유해서 하시고 그래야 무슨 일이 터지면 같이 박지 이거를. 그러다 이혼 나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용을 쓰시되 적당히만 쓰시고 커버할 수 있을 정도만 막을 수는 없으니까 미수는 쓰지 마시고 그리고 아마 시장이 곧 좋은 흐름을 다시 이어갈 테니 그때 올라설 때는 신용 쓰신 거는 어떻게 해요? 네, 갚으시고 정리하시고 그래서 깔끔하게 다시 한번 현금으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너 전에 한마디 고지 좀 드릴게요.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다음 주 방송부터 이제 전문가님들이 종목 추천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식이 좀 특별한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지금 여기 왼쪽 하단에 보이죠? 왼쪽 하단에 샵 0082번 그 유료 100원이 발생되니까 그거 참고해 주셔야 돼요. 그 문자를 보내주실 때 어떻게 보내주시면 되냐면 포트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주유소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앵꼬난 포트를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제목인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몇 퍼센트 얼마, 뭐 하이닉스 몇 퍼센트 얼마. 그래서 뭐 보통이면 4-5 종목 계시겠죠. 그런 거를 지금 샵 0082번으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시면 우리 3명의 전문가님들이 고를 거예요. 그 중에 불특정 다수의 포트 중에서 한 가지의 포트를 골라서 그거를 본인의 포트처럼
운영을 할 겁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자분들 방송 재밌으시죠? 방송만 보지 마시고 아마 힘드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플러스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앵꼬나신 분들 계시면 지금 왼쪽 하단에 샵 0082번으로 나 좀 기름 좀 채워줘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세요. 그럼 그 중에서 저희가 골라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그 포트폴리오를 전문가님들이 본인의 포트폴리오처럼 개조를 해가지고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갖고 왼쪽 하단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니까요. 이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 분께서 하반기 시장 상승으로 좀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슈를 좀 점검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은이 때문에 좀 그거를 날린 거에 대해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가 나와야겠죠 이제. 그래 시장 상승으로 보고 여러 가지 이슈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시장은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은 그래서 어쩌라고를 하겠습니다. 자 이종우 전문가님 그러면 하반기에 유망한 섹터 하나만 짚어주시죠. 유망한 섹터요? 하반기 유망한 섹터. 지금이 하반기인데? 그러니까 연말까지 상승장 조금 지금보다는 나은 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시장 폭락할 때마다 담아볼 만한 유망한 섹터 하나 짚어주신다면? 일단 뭐 후성도 있죠. 아 후성 나중에 나와야지. 이게 방송감 있는데, 없나? 아니 네. 후성도 있는데 얼마나 산 거야 도대체? 몰빵 친 거야? 후성 좋아요. 후성 왜 좋냐면 근데 이거 그러니까 섹터 일단 하나 짚어주세요. 저는 게임주 괜찮아요. 게임 섹터? 네. 그리고 정재원 전문가님은요? 지금 그겁니다. 시장이 뭔가 코로나든 미중 전쟁이든 북한이든 박살 날 때마다 차곡차곡 담아볼 만한 섹터를 하나 찝어주시는 거예요. 유망한 섹터. 아니 후성하래요. 후성. 아니 얘기 한번 진지하게 좋아. 진지 모드로 좋아요. 섹터 하나 찝어주신다면. 섹터는 글쎄요. 5G 물어보셨는데 뭐요? 댓글에서 5G 물어보는데 5G 안 해요. 자 섹터 하나를 딱 찝어주신다면. 5G보다는 지금 추세로만 보면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2차 전지 쪽. 2차 전지. 네. 그러니까 지금 주도 섹터들이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럼 지금 이제 빠졌을 때는 2차 전지 쪽으로 가야 돼요. 그 김선 전문가님. 저는 그냥 시진핑 관련주 하고 싶은데. 근데 좀 이상한 게 원래 제약바이오 하면 김선준 아니었나요? 요즘에 제약바이오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하는데 모두 다 하니까 하기 싫어요. 아 모두가 다 하니까 하기 싫다? 네. 불편한답니다. 진짜 나 제약바이오 많이 하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나는 지금 좀 그런 게 우리 정전 전문가님 기술주 달인이잖아요. 저 소부장 엄청 수익률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좀 그것도 좀 특이하네.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김수환 전문가님 그러면은 시진핑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 엔터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엔터도 좋고 하나만 딱 찝어줘야 돼. 화장품도 좋고 뭐 카지노도 좋고 사실 하나만 딱 찝어준다 섹터를. 아니 시진핑 섹터 가면 되지. 시진핑 섹터가 결국에는 중국 관련주 섹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나는 그쪽이 그냥 다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지금 시장이 다 깨져 있는 상황인데 뭐가 아닌데 좋겠어. 그래도 뭔가 올라가더라도 얘는 좀 낫겠다는 건 중국 관련 근데 정말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난 정말 바닥에서 사서 한번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선업도 괜찮아. 조선 섹터? 조선 섹터 오케이. 보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 게임 업종 얘기하셨어요. 간단한 이유와 옥석 가리기 좀 탑픽주 하나 골라준다면? 뭐 탑픽까지는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제 치킨 내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뭘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는 어차피 대장이 움직이게 되면 어차피 그 업종이 살려면 대장이 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게임 업종과 이제 인공지능 섹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섹터를 보게 되면 언택트 관련주로 알려서 언택트 이제 3대장 해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를 많이 요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NC소프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NC소프트? 싶어요. 네, NC소프트. 전문가님 그 얘기 내가 안 했으면 일부러 묻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100만 원 안 되면 치킨 쏴야 돼. 오늘 NC 많이 밀렸던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앞으로? 때. 자, 누가 그러면 먼저 올라가? 뭐 했었죠? 삼바 우리 둘이 삼바였죠? 삼바 센터네 아주. 자 시청자분들 저번주에 못 보신 분들은 굳이 아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이정우 전문가님
일단은 시장 밀릴 때마다 하반기 유망 섹터로 게임 업종 정해주셨고 이유는 역시나 언택트다. 그렇죠. 그렇죠? 언택트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 명인데요. 게임 인구가 이제 게이머 인구가 지금 뉴스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2억 7천 명 정도가 게임 인구래요. 그래서 안 그래도 코로나 전에서도 게임에 대한 이 이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게임을 더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실적들이 뭐 미국만 그러겠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과 뭐 인도,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게임 업종들이 이제 그 언택트 관련주 내지는 이 실적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종의 게임 섹터가 하반기에 좀 우리가 좋은 수익률 낼 수 있다고 보고 계시고 그 중에 NC소프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또 하나가 있네. 후성 너무 인기가 많아요. 이거 후성 한 번만 AS 해주세요. 후성 너무 물어보시는데 이거 어떡하지? 후성 지금 보면은 사요 계속 누가 사냐면 네가 사고 네가.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아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차트가 그냥 보면 누가 사냐면 누가 우리 사요. 대표님이 차트 좀 열어주세요. 우리 네. 이정우 전문가님. 자, 누가 사는 건데 도대체. 후성을 지금 누가 사나 쭉 보게 되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요. 근데 오늘은 조금 팔았네요. 오늘은 차트 안 팔았는데 나와요. 금융투자가 차트 안 나오나요? 지금 나오는데 나오는데. 보면은 지금 계속 이렇게 보면은 금융투자 계속 3,5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다른 거. 네, 지금 보이나요 제 거? 안 나와요. 띄워줄게요. 자 아무거나 띄워봐요. 나눠주면 되지 이렇게. 자 전장 보이나요? 넘어가님 띄워주세요. 잠깐만요. 한 번 더 눌러볼래요? 제 거 잡아. 나오네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금융투자들이 계속 사모으고 있고 최근에도 빠질 때에서도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앞으로 이제 그 랜드 프레시 부분 뭐 그다음에 비메모리 부분 이쪽에 삼성이 투자가 되면서 계속 이쪽 반도체 부분들을 계속 그 이슈가 지금 붙게 되면 결국은 특수가스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이쪽 후성은 분명히 이슈가 한번 될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더라도 뭐 바닥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은 아니고 2차 전지로 보더라도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랑 반도체 섹터를 같이 보더라도 저는 차후에 LG화학처럼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보게 되면 저는 후성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크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거래량 섹터도 괜찮고 뭐 지금 뭐 묵직하게 그래서 아직 안 움직인 반도체 소재 장비 쪽에서 저는 분명히 후성이 한번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안전.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어차피 종목은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으니까 조금 참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책임지고 우리 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한테 매일매일 AS를 받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시죠? 녹색톡이 아니라 그 노란톡 카카오톡에 그건 뭐죠? 생명이야 생명.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시면 이정수 전문가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있으니까 글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매주 방송 때마다 제 후성은 계속 AS를 해드릴 거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정재훈 전문가님은 유망 세트로 2차 전지를 골라주셨어요. 이유와 탑픽 중 하나 골라주신다면 이 종목을 좀 옥석가리게 했을 때 대장이 될 것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글쎄요. 또 뜬금없는 얘기였어요 이거. 아니 그 2차 전지를 아니 솔직히 고르셨잖아요. 뜬금없는 얘기고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오픈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옥석가리기를 해본다면 그래도 옥석 가리기를 하게 된다면 뻔하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첨보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포스코 그 케미칼.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3사에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그쪽에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뭐 LNF나 포스코케미칼이나 그런 쪽 소재 쪽은 그게 있고 장비 쪽은 첨보 이런 기업들이 3사에 다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괜찮고 다만 변수는 테슬라예요. 테슬라데이 9월 22일. 테슬라. 네, 9월 22일 날에 예정되어 있는데 뭐 획기적인 배터리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쪽하고 뭐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뭐 문제가 있을까? 뭐 획기적일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 부분들만 잘 마무리가 되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첨보랑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또 하나 좋은 팁을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회사한테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시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도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는 잠가놨어요. 잠가놨어요? 들어오고 이거 싶어도 못 들어오는 방이야. 내 방이. 조만간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주유소 전용 그
그 카톡방을 운영을 할 거니까 그때 또 QR코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선우 전문가님은 시진핑 관련주를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또 골라주신다면? 아니 시진핑 관련 얘기하다가 조선 얘기하다가 아, 조선, 그러면 아까는 조선으로 하실 종목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또 시즌? 시즌 준비했다가 잠깐만 있어 뭘 해야 되나 조선주냐, 시진핑이냐? 하나씩 가요 그냥. 하나씩?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SM이나 YG엔터 보실 분들 보시고 그거 괜찮을 것 같고 큐브엔터 3개 정도 SM, YG엔터, 이 큐브엔터, 정도 엔터 좋아하시면 보시고 그 다음에 조선주 보시면 그냥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요거는 좀 이제 하반기부터나 내년부터 성장성이 어찌 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CJ는 완전 거의 바닥에서의 상승이라 좀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CJ는 그거죠. 전쟁 비축 물량이 된 진단 키트나 치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보관해야 돼요. 마스크처럼.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 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3, 4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올 테니 최소 기대감으로 뭐 3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 30만 원 다시 넘어가는 건 당연지사고 뭐 40만 원까지 보고 있긴 한데 현 구간대에서 천천히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김선 전문가님은 SM, YG엔터, 그 다음에 큐브엔터,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요? 가스? LNG 선인데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그 뭐냐 오일을 이용한 배가 추진력을 썼다면 지금 LNG를 시추선. 지금은 LNG선이요. LNG를 이용해서 배의 추진력을 생기게 하는데 아, 이제 오케이. 친환경. 친환경배. 바뀌었는데 한중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어요. LNG 선을 LNG를 이용한 배가.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진짜 배가 잘 팔리려면은 코로나가 좀 풀리긴 해야 돼. 유통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앞으로 이 LNG 추진력 LNG 선 자체가 최소한 5년 안에 한 3,000척을 전 세계에서 수주할 거예요. 전 세계 글로벌에서. 거기서 얼마나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꽤나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제도에 삼성중공업 조선주 있죠. 거제도에 조선업이 많은데 거제도의 아파트 값이 오를 수도 있어요. 사두면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철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래도 이제 3사 중에서는 저는 제일 낫다고 판단을 하기 오케이, 때문에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선원 전문가님이 주식은 다르도 부동산은 제가 검증을 못했으니까 이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근데 팩토리 근거 있는 얘기예요. 근거 있는 네, 근거 얘기입니다. 있는 얘기. 정재원 전문가님도 제가 주식 잘하는 건 인정하지만 부동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잘 걸러 들으셔야 여기 그 물어봐봐요. 혹시 계신 분 중에 거제 쪽 계시는 분 계세요? 거제도 바닥 쳤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가려서 들으셨으면 부동산. 좋겠습니다. 아 그럼 자, 얼마나 싼데. 너무 욕심 많으신 거 아니에요? 주식만 하시죠. 거제 아파트 메인스토리 부동산까지 있는데 진출하시는 겁니다. 아직 못 샀어요. 분산 투자. 자, 그러면 일단 김선원 전문가님 너무 푸짐한데 엔터주 세 종목이랑 삼성중공업, 시젠에다가 거제도 아파트까지 이 총 5가지 이슈를 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가려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 마지막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도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김선원 전문가님, 정재원 전문가님, 이정수 전문가님 바쁜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함께 하려고 어렵게 어려운 게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밑에 어려운 거 아니죠?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엄지척 있죠? 엄지척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봤더니 정말 마음에 든다. 이 세 분의 전문가 정말 최고의 전문가분들이죠. 오른쪽 하단에 또 뭔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0082번호를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주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해서 종목 추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내 포트폴리오 앵꼬 났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샵 0082번으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세 분의 전문가님께서 임의의 포트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그 포트에다 기름을 넣어드릴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왼쪽 하단에 샵 0082 이쪽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포트폴리오 아셨죠? 신상 정보 노출되는 거 아닙니다. 창피하지 않으니까 저 포트폴리오가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고민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아셨죠? 종목 자, 많아도 괜찮나요? 종목이 30개 있어도 괜찮습니다. 헐. 그러니까는
보내주세요. 우리 종목 30개 정리해주는 전문이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저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샵 0082번 정보 이용료 100원 든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힘들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시고요. 우리 전문가님 다음 주 목요일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마무리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죠.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왜 맨날 이렇게 꺼! 봐봐요, 지금 이게 코로나가 이게 지금 따로 움직이는 게 이게 회원이 보내주는 건데 사랑제일교회라 이게 지금 앞으로 콜센터라는 게 신천지 있잖아요. 네. 이 확진자 추이거든요. 이제 1일차부터 계속 늘어났잖아요. 이거 일단 방송 아웃 하자. 지금 보면 이거 노트북 줘야 돼. 1일차에 623명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겁나 빠른 거야.